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객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회 2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예,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즉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나 의사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개업을 못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 모든 개업 공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 모든이 X네요. 개업 공개사의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고도 불렀죠. 옛날에. 이런 부칙 개공은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해서 개업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되고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폐업하면 다시는 부칙 개공은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중개행인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은 주인 입장에서 보는 게 주관적, 객관적은 손님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중개행위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 없고요. 이게 뭐냐면 판례가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적어와서 이대로 좀 적어주십시오. 대서해주면 10만원 드리겠습니다. 해서 적어줬는데 왜 적어달라 하냐 물어보니까 전세자금 대출하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적어줬는데 그게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어가지고 전세금만 대출해서 받아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이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왜? 중개완성 당사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대필만 해줬다고요. 그대로 적어달라는 대로 적어주고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업무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요. 2번은 폐업하면 부칙 개공은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4번은 중개 완성한 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중개사물이 아니고 이게 확인설명서네요. 확인설명서 3년 동안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사본, 옛날에는 사본이었는데 지금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보존해도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다.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요 지금 4번 해설이 조금 잘못됐네요. 3년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 완성된 때는 계약서 작성해서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여기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이고요. 또 반드시 사본을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해도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5년이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결격사유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결격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등. 즉 여기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되고 취직도 안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1번 미성년자는 시험은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하거나 취직 안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고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3년 지나야 되니까 아직까지 결격사유죠. 3번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유예기간 동안 2년 동안은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어떤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조금 매끄럽진 않은데요.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 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는 근무했지만 업무정지 위반행위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반행위 당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 어떤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5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렇습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이 되어야만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지만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근무 안하고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특수법인은 제외하고요. 1번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2번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협동조합인 경우라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했는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죠.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임대차나 사행대차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 이게 틀렸네요. 당연히 실효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여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죠. 취소 처분을 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사망, 해산, 사망, 해산되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됩니다. 폐업 신고하는 경우에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겠죠. 사망, 해산, 폐업,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파산 선고 받고 나서 중개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해야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하여야 하고 등록 취소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